안녕하십니까. 엊그제 제가 우리 부산 오페라 하우스에 대해서 개관작 오텔로, 그 오텔로를 개막작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아서 그걸 페이스북과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했는데, 오늘은 부산 오페라 하우스 개관작으로 오텔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무난하다, 괜찮다, 그럴만하다, 그럴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걸 제가 페이스북에서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북에 있는 글을 읽기 전에 저 월간 리뷰의 상임평론가 성용원 작곡가, 이분의 의견도 있거든요. 이분은 왜 찬성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읽어드렸습니다. 부산 오페라 하우스 개관 기념 공연 이탈리아 라스칼라 오페라단 초청에 대한 찬성, 나는 찬성한다, 이 말이죠. 무려 17년 전 2009년에 추진하기로 결정된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설례를 거쳐 2018년 5월 사업 추진 10년 만에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단지 부지에 첫 삽을 떴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오페라 하우스의 성공적인 개관과 운영을 위해서 부산시가 사업소 형태로 직영한다는 방안을 내놓자 부산 예술계에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표행적인 조치라고 반발하였습니다. 건설 비용 등으로 지지부진, 극장 준공이 미루어지다가 드디어 올해 12월까지 건축을 마무리하고 2027년 상반기에 정식 개관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관했을 때 개관작이 뭐냐?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의 베르디 오텔로가 예정되어 있는데 단 3회 공연을 위해서 회당 35억 원. 근데 이게 정확한 건 모르겠고요. 왜냐면 25억이라는 분들도 있고 아마 갈라 콘서트는 별도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3회로 나누면 35억 원이 투여되어서 총 100억 원이 드는데, 이런 거금을 쓰면서 외국 악단을 데려와 혈세를 낭비라고 지역 음악인을 홀대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외국 악단을 데려와서 혈세를 낭비한다고 하면서 지역 음악인을 홀대한다는 의미겠죠. 자,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이 결합한 종합예술 형태인 오페라는 그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종합적으로 표출하고 그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죠. 부산 오페라 하우스 건립이 계획된 지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력을 얻기 힘들었고, 개관작부터 해외 프로덕션을 하겠다고 해서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오페라의 특성상 대중적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오르신 맞습니다. 자, 오페라는 최고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예술이죠. 하지만 시장의 원리와 산업 화이트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페라는 우리 것이 아니고 서양에서 수입한 것이니까 시작부터 시장이 자연 발생적이지 않았고 소비자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거고요. 오페라와 서양 음악은 홍보와 소개의 차원이고 보급의 대상이었습니다. 1년에 그랜드 오페라를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올릴 수 있는 단체가 국립을 포함해 몇 개나 될까요? 제작과 경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력이 있어야 할 것인데 오페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드무니 표를 팔아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고 적자이고 일회성 공연에 급급해 관객이 확보되지 않은 악순환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열악하다 보니 뭔가 자신을 드러낼 기회가 생기면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나서는 음악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거 제가 우리 성영원 작곡가님 평론가의 글에 대해서 이유를 제기할 건 없고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정말 이럴까? 정말 우리가 무슨 기회만 되면은 나 하겠다고 다 누구나 그러나 하는 생각은 약간 제가 좀 회의적입니다. 저하고 지금 이 방송을 같이 하는 건 아닌데 잠깐 우리 사무실에 방문한 분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니 정말로 우리 선생님, 네. 아니 정말로 우리
음악인들이 자기가 설 기회만 있으면 너나 나나 막 달리들려고 합니까? 아니, 나 이번에 오페라 무대에 섰으면 나도 좀 하겠다라고 다 그러나요? 일단 국내 이제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무대에 설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없죠. 그건 사실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너무 당연히 서겠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아, 그런가요? 봅니다. 예. 아, 나는 뭐 그런 음악인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아, 정말 그런가? 아, 예, 이거 기회가 뭐, 없죠, 잘. 네. 정말 기회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아니, 왜 그걸 외국 사람한테 줘? 우리한테 주면 좋을 텐데. 라고 이제 그렇게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너무 공감합니다. 그래요? 네. 예. 자, 그러면 또, 우리 성혜원 작곡가님이, 이와 관련돼서 뭐 오페라계에 그냥 2024년, 2025년도 오페라계에 그동안 움직였던 많은 동향들을 적었어요. 우리 2024년 12월 달에 코엑스 컨벤션 센터 D홀에서 했었던 한국오페라 협회의 회장인 박현준 감독님의 어게인 2024 투란도트 뭐 이것도 언급하셨고,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서울 오페라단, 소렌 뮤직 문화산업 전문회사, 여기가 개최했던 10월 달에 개최했던 그런 공연도 언급을 했고, 그때 혹시 보였습니까? 여기 투란도트 보였습니까? 어디서 한? 서울 오페라단이 했던 것도 있고요. 그 잠실 체조 경기장에서 했던 것도 있고, 네. 10월 달에. 네.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코엑스 삼성. 코엑스요. 네. 코엑스 보십니까? 저는 코엑스 거를 봤습니다. 네.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간. 예산 엄청 많이 들었다고 해서. 네, 그거를 알고 보니까 조금 그걸 뭐 그것만큼 미디어 예. 파사 들어갈까요? 그 네. 엄청나게 멋있는 네네. 그거. 국내에서는 아마 그렇게 한 공연이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감동이었었거든요. 야, 대한민국에서 이런 오페라가 가능하구나. 네. 그런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지 감동을 받으셨는지. 감동은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본 게 첫 공연 때. 첫 네. 공연. 첫 공연 때는 이제 조금 이제 더 우리가 일종의 쇼케이스 개념인데, 네. 그래도 뭐 저는 뭐 감동했고요. 네, 대단했죠. 서울 오페라단의 그런 공연도 보셨습니까? 그 전에? 네, 경기장 거 못 봤습니다. 그거구나. 네. 야, 그것도 아주 대단했다고 해요. 네, 그거 최고였다고 저도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대구, 이번에 엊그저께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했던 중국 국가 대극원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좀 예전 처음에 오픈할 때와는 달리 조금 변질된 듯한 느낌 있는 대관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그 대극원이 10억, 그 다음에 대구 오페라 하우스 측에서 10억 해서 20억짜리 공연을 치렀다고 했는데, 그건 아직 못 보시죠? 네네. 네. 그 공연이 열리는 그날 이제 이런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오텔로를 받아들이고 수입하기로 했다. 공연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건 뭐 조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에 1억 원 정도가 지원을 받기로 돼 있는데, 그걸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반납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페라인들이 뭐 좋은 것도 있고 좀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오페라 사정을 감안해 볼 때 그걸 토대로 아마 성혜원 작곡가가 글을 쓴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네. 국립의 제작자와 단장들의 예술적 이상향은 대중의 문화적 눈높이와 너무나 괴리되기 때문에 시장 개척보다는 자신의 실적과 이상 도달을 위한 행보를 한다. 한 가수를 통해 오페라 극장의 관객을 채울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아트 마켓이며 그 사람들에게 오페라가 상업적으로 성공, 개런티가 책정될 것인데, 그런 티켓 파워를 가진 가수가 있을까요? 우리 성형님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페라, 내가 오페라 이번에 티켓 값이 15만 원인데 15만 원을 획정한 이유는 이번에 출연한 가수의 몸값과 가수가 노래 부르는 그 성악의 가치가 15만 원 정도는 되기 때문에 왜 책정했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가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대로 이제 티켓 판매랑 엮다 보면
정말 그 수치로 드러나는 결과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당장 드러나죠. 뭐 당장 뭐 인기가 있다 없다 뭐 그렇게 말로만 하는 거랑은 다르게 네. 판매 수익이기 때문에 네. 말씀대로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네. 봐요, 저도. 그 국내에서 만약에 있어도 네. 한 3인 이내 뭐 이럴 텐데 그러면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랑 맞죠. 저도 거의 없다고 봐요. 네. 물론 이제 우리 국립이든 뭐 민간이든 오페라를 하게 되면 유명한 사람을 캐스팅해서 세우긴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오페라 그 제작 비용을 충당할 만한 그런 뭐 메모드급의 그런 가수는 없다. 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교수는 학계에서나 권위적이고, 교수는 학계에서만 권위적이고, 유럽, 미국 어디서 상 받고 무대 섰네 하는 가수는 언론에서나 북치고 장구치지 일반인들에게는 지명도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사실은 뭐 대중 가수나 트로트 가수는 어마어마한 인기 있지만 오페라 가수 누구라면 아는 사람이 거의 네.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 가장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드라마에 출연해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 참 미스터리인데, 그나마 알려진 가수들은 단체의 이익이나 공연의 성공보다는 한 줌도 안 되는 자신의 팬 관리에 급급하게 되고 행사나 이벤트에서 대중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서 유행한다는 랩까지 배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는 없는데. 그 랩까지 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도 못 봤습니다. 이건 난 좀, 하여튼, 그전 결국 세금으로 성악가들, 음악가들 먹여 살리는 형편입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조금 더 이걸 객관적으로 보면은 다른 의기를 내세울 수가 있는 거죠. 서울의 수많은 오페라 페스티벌도 만석이 되지 않고 다 초대권이나 뿌리는 실정에 국가 지원금 받아 예산이 작년에 비해 절감되었네. 어쩌네 하는 마당에 또 성악가들도 자신이 출연하는 오페라 아니면 보지도 않는 마당에 뭐 그런가? 제가 아는 성악가들은 또 본인이 출연하지 않더라도 오페라 많이 보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또 1년에 한두 번 돈 내고 음악회 할까 말까 하는 마당에 이건 또 뭐 맞는 것 같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돈 내고 음악회 티켓을 잘 안 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얼마 전에 취재했던 세종대 모 교수님은 피아노 연주자인데 항상 같은 동료가 음악회를 하더라도 티켓을 주고 돈을 내고 사고 갔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어쩌다 있기는. 초대권 문화가 너무. 맞아. 우리는 초대권 문화라서. 자, 보려면 서울로 오던가 해외 우수의 오페라 극장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 되는 마당에 결국 예술인 일자리 창출하라고 이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하는 건 아니고 시민들이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건 맞는 말인데, 그렇죠. 일반인들의 문화 향유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오페라를 하고 그런 건데 음악인들만을 위한 건 아니니까 네. 사실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자, 부산 시민과 오페라 애호가들은 수준 높은 공연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악인과 오페라 수준도 라스칼라에 못지않는데 뭐하러 해외 프로덕션을 사와서 재정 압박하고 지역 예술인 소외시키냐는 주장엔 동의를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 작가님이. 뭐 의견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각자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 예산을 이해관계를 얽힌 어중이 떠중이 끼리끼리의 농어촌 전형이나 전통시장 살리겠다는 마트 의무 휴일제 마냥 부산 지역 음악인을 고용하라는 것입니다. 라스칼라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의상부터 프로덕션, 제작 노하우까지 5년간 경연으로 3차례 교류하겠다는 것인데 이러다 보면 부산이든 서울이든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닌 훌륭한 성악인들이나 음악인들도 무대에 설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건 또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이건 옛날에 히딩크라는 그 감독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네. 축구 문화를 좀 잠시 바꿨죠. 네. 다시 원점으로 했지만 그때 좋은 성과를 얻은 것처럼 우리의 문화, 오페라 문화도 이렇게 하게 되면 네. 그 뭐 경연제로 5년간 경연제로 하게 되면은 뭐 좋은 그 우수한 성악가들을, 우수한 연출자, 우수한 제작자들을 끌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말씀대로 시작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첫 그 개막 공연인 만큼 처음으로 그 극장을 선보이는 공연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첫 인상, 첫 이미지. 그걸 어떻게 잊어요? 그게 너무 중요한 만큼 이제 잘 해야 되니까 외국 그 전문 팀을 섭외해 와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죠. 네. 그건 뭐, 네. 이분의 생각이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걱정하는 게 또다시 음악인들 사이에 밥그릇 싸움인데 잘해서 올라가고 같이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틈만 나면 한국 경제를 본보로 찡찡과 땡강을 일삼는 귀족노조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그렇게 수년간 세금 퍼부으면서 각종 지원을 했는데 형평성, 공공성, 상생, 분배 따지다가 살아남은 작품과 프로덕션은 뭐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선택과 집중을, 네. 하는 게 과연 외국 오페라단을 데려오는 것이 선택과 집중인가? 라는 의문. 네. 그리고 수년간 세금 퍼부으면서 각종 지원을 했는데, 네. 각종 지원했는데 지금까지 오페라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했을까? 제가 보기에 오페라 지원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과정도 지켜봤지만, 뭐 10억에서 뭐 점점 줄어들고 계속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끼리 해먹고 너희들끼리 싸우고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지원하기 힘들지 않냐. 그렇지만, 왜 싸우겠어요? 예산이 적으니까 그 적은 파일을 가지고 나눠먹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 그쵸. 그러면 오페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야, 내가 뭐 100억씩 너한테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쵸. 정부가 너무 오페라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싸우다 보니까 된 거고, 근데 싸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할 수 없다고 봐요. 적은데, 파이가 적은데, 그 왜 싸우냐고 그러는데, 정말 난 나쁜 사람들이라고 봐요. 아니, 줄 거는 충분히 주고, 뭐 싸우든가 말든가 하는 거지. 이건, 예, 그래서 저는 세금은 퍼주었다는데, 오페라에 대해서 퍼주는 게, 지금까지 오페라 80주년 맞이해 가는데, 얼마나 퍼주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좀 내가 의문을 갖는 거고, 형평성, 공공성, 상생? 공공성? 원래 오페라는 공공성이라기보다는 순수 예술을 키우지 않은 국가적인 목표 아래 우리가 투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국악이라는 것도, 사실은 국악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국악을 뭐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악을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고 하는 것처럼 오페라도 그런 개념으로 좀 도와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나는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결국 대다수가 국가 지원으로 운영되면서 그걸 통해 무대에 서는 마당에 발목 잡기와 딴지는 그만 걸었으면 한다. 이건 전적으로 우리 성영원 작곡가님, 평론가님의 의견인데, 뭐 맞는 말들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글에 대해 평가는 하지 않고요. 제가 이번에 대한 그 글을 좀 읽어 드렸을 뿐입니다. 네네. 근데 예산에 상관없이 그동안은 투자한 나라에서 그 지원을 드린 지원금에 비해 그 성과가 많이 안 나왔다는 그런 통탄함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그 금액을 떠나서 그 금액에 맞게끔 그 정도의 아웃풋이 나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하니까 그럼 더 지원금을 더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지원에 대한 발전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그 서로 효과를 내는 만큼의 그런 지원이 있고, 그런 그 좋은 작용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지적이신 것도 같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아까 뭐 유명한 성악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유명한 성악가가 없고, 유명한 성악가가 없다는 말은 죄송하고 그게 그 티켓을 사서 보러 올 만한 그럴 만한 성악가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곧 인지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인지도를 이런 공연을 통해서 인지도가 낮은 성악가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공연이라는 게 만약에 이거를 외국에 유치하는 게 어마어마한 아니라 돈을 투자해서 데려오는 이 공연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나라 그 국내 예술가, 국내 성악가들이 자리를 한다면 만약에 이번 기회를 통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또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는 만약에 이제 경쟁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 국내 예술가들이
잘만 할 수 있다면 국내 제작 프로듀싱을 정말 잘해가지고 완벽하게 거의 외국 팀과 똑같진 않아도 그러한 퀄리티로 거의 한 뭐 80% 가까이 만들 수만 있다면 저희가 예산을 못 가져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내 팀이 예산을 못 가져가리란 법도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국내 팀이 가져갔을 경우에는 정말 목숨 걸고 퀄리티를 지켜야 되죠. 그 퀄리티를 지킬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국내 팀이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예산을 받아갔지만 뭐 형편없다고 말씀이 나올 만큼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럴 바엔 외국에게 주자. 외국 팀을 와서 그냥 아예 환상적인 공연을 보여주고 그냥 그 돈 값을 하자. 약간 뭐 이런 의견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견을 이기려면 사실은 저도 그래서 좀 많이 흔들렸는데 그냥 외국 팀이 오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저도 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였다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연주자들이 하지만 우리가 선다면 정말 퀄리티를 지키자. 그 수준을 오페라 정말 정상급, 세계 정상급에 걸맞게 그 정도로 만들자. 그러지 않으면 정말 그 가족들끼리 하는 그냥 단편극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조금 부산 오페라 하우스의 객관적으로 오텔로를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는 아니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자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그 돈 가지고 우리 국내파들을 많이 양성하고 키우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전제하에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국 오페라 역사가 80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에 보여준 게 뭐냐? 국가에서 투자를 안 해준 것도 아니고 해왔는데 너희들이 보여준 게 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100%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번 결과가 계약까지 직접 했다고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정말 그 계약대로 치러질 것인지 그건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성영원 작곡가님의 얘기를 좀 읽어봤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분 같아요. 뭐 누구라고 왜냐면 페이스북에서 한 얘기 때문에 본명을 밝히기는 뭐하고 이분의 이제 글을 읽어보니까 이것도 참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저 역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태리 라스칼라 오페라 팀이 와서 우리들한테 과연 그런 공연 제작 매뉴얼을 보여줄 것이냐. 이태리 역시도 오페라에 관한 국수주의적 입장에서 자기의 노하우를 잘 공개하지 않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 과연 할 것이냐. 그 계약상은 구체적으로 뭐냐.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가 옳다 그러다 할 수 없지만 이번에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옛날에 뮤지컬이 그랬듯이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좀 살펴볼게요. 네. 우리 문화예술계 부문 중 그래도 뮤지컬 장르, 잘 아시겠지만 뮤지컬 장르가 꽤 크게 성장이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뮤지컬은 소재도 없고 가수도 없고 연기자도 없는 걸 떠나서 제대로 제작해본 경험도 없고 설령 만든다고 해도 무대에 올려서 어떻게 장사를 해야 할지 몰랐던 때입니다. 장사라고 하니 조금 저렴하다는 분들이 계시면 마케팅이라는 고급스러운 말로 포장해보죠. 우리나라 뮤지컬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대중문화 쪽에서 유입해어 온 유명 스타와 때맞춰 시작된 자금과 공간이 어우러진 것으로 분석들 하지만 뭐 본인 생각은 다르다는 거겠죠. 이벤트만으로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1990년대 중반에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이 개관하면서 당시 예술의 전당이 기획하거나 공동 기획한 캐츠 1990년대 중반에 그랬습니다. 오페라 유령, 레 미제라블 같은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이 큰 계기가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반전이 있거든요.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는 실패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성공한 사례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물론 국내 제작사가 기획한 명성황후 같은
뮤지컬도 꽤 유명하게 장기 공연을 하며 지금까지 공연을 했지만 큰 흐름에서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성공하며 기운을 북돋은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당시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유령을 호주 측 버전으로 수입해 올 때 그 팀이 가져온 제작 매뉴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좀 걱정하는 건 이태리에서도 올 때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오느냐, 계약성에 그런 게 있느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국내 성악가들이 전부 다 무대에 서느냐, 그런 걸 전혀 이제 알 수 없는 그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5억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네. 그 호주 팀이 가져온 게 뭐냐면 큰 캐비넷 가방 가득히 각 파트별 제작 매뉴얼이 있었는데 예술의 전당 스태프들 대부분은 이를 보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세세함을 떠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표준화되었고 일관된 지침으로 제작하도록 적혀 있었고 이를 통해서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계 어느 팀이 가도 언제나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오페라 유령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페라 유령 보였어요? 그럼요. 저는 네. 몇 번 보였어요? 뉴욕에 가서도. 와, 오. 그 뉴욕에서 본 것과 한국에서 본 것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이건 매뉴얼대로 한다잖아요. 네, 약간 스케일의 차이. 스케일?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외국 가수들이 그러니까는 좀 감동의 차이가 좀 다르겠지. 국내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 그러니까 그래도 국내도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는 우리가 국내에서 겪지 못하는 감동을 더 크게 받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러면서 아마 오페라 여행 두 번이나 보셨구나. 여러 번? 네. 오, 저는 2번 본 것 같습니다. 네. 저기 그 롯데 호텔 옆에 뭐 있는데 기억이 안 나. 롯데 시네마는 아닌데. 샤롯데. 샤롯데. 네. 거기서 봤어요. 네. 자, 그 세세함을 떠나서 이거 여기 있죠. 이를 통해서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계 어느 팀이 가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오페라 유행이 된다는 거죠. 호주 버전을 가져와 왔어도 브로드웨이와 전혀 차이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비로소 뮤지컬이 산업이 될 수 있다. 표준화가 된다면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 옛날부터 굉장히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경험을 하셨군요. 당시 예술인과 스테본 물론 공동 기획에 참여한 관계사 직원들은 책임자는 물론 말단 무대 제작, 망치 기능공까지 모두 이 지침에 따라 무대 제작을 했고 무대에 오른 배우들의 분장과 행동 등등 모든 걸 관리하였고 이를 거의 한두 달 하면서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 경험을 한 모든 스텝은 훗날 우리나라 뮤지컬이 제작되는 곳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지금 현재 뮤지컬에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때에 큰 경험을 했던 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고작 문화예술의 한 분야에 불과한 뮤지컬이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크게 성장하는 출발점은 이제 본인은 보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누구나 알듯이 오페라 극장에서는, 우리가 오페라 극장에서 이제 공연했으니까, 뮤지컬 공연했으니까, 오페라를 해야 하는데, 오페라를 하지 않은 예술의 전당의 이런 샛길에 오페라계가 달가올 리가 없어요. 뭐가요? 부산 오페라 하우스를 떠나서 뮤지컬을 한다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90년대 말에 오페라 극장을 오페라의 본산이 되게 한다며 국내 최초로 오페라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에 호주의 매뉴얼에 따라서 했던 캐츠나 오페라 유령, 여기에 따라서 배운 거지. 우리 오페라 극장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축제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보고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실패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오페라의 한계를 제가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제1회 오페라 축제라는 제목에 걸맞게 국내 유수의 모든 오페라단이 동원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오페라 좀 한다는 사람들은 모두 보였지만 그들의 기획과 제작과 마케팅 능력은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 실패는 예정되었고 당시 실무팀들은 행사가 끝난 후에 해체되었답니다. 안타깝다. 이게 지금 이때 해체 안 되고 꾸준히 했으면 또 몰라요. 그죠? 네. 90년대 중반이니까 지금 30년 지난 후에 이 정말 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오페라 축제가 이어갔다면
엄청난 노하우를 축적해서 라스칼라의 버금가는 실력을 갖추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섣불리 한번 해봐서 안 된다니까 그냥 문 닫아버리고 해체해버리고 국가 예산 끊어버리고 뭐 이런 것도 문제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지원 사업 많이 하잖아요. 네네. 뭐 지방마다 하고 서울도 하고 네. 국가도 하는데 지원 사업은 딱 한 번 했어. 네. 그 한 번의 결과, 그 쇼케이스도 안 되는 건데 그 잠깐 동안에 한 번 보고 아 이건 관객 얼마 안 되었네. 그다음에 지원 끝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좀 지속성을 조금 더 그러니까.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우리나라 반성해야 돼. 그 라스칼라가 문제가 아니야. 이런 걸 반성해야 돼 이번 기회에. 걔네들이 오페라 역사가 막 200년이 넘는데 얼마나 네. 오랫동안 축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배울 만한 건데 그걸 만약에 우리나라의 제1회 이런 오페라 축제를 계속 진흥시켰다면 이탈리아와 계속 교류하면서 굳이 한꺼번에 110억이 아니라 조금씩 기술을 체득해서 지금 좀 우리나라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나는 아쉬움이 갑자기 이 글을 통해서 드네요. 아깝이. 그죠? 자, 그런 소중한 기회를 놓친 이후 지금까지 예술의 전당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오페라가 공연되었으나 솔직히 언제나 비슷했고 언제나 그저 그랬다. 이게 왜냐? 단발적으로 지속성이 없는 그냥 오페라 공연은 크게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1회 오페라 축제가 계속 갔다면 어땠을까?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아쉽죠. 아쉽죠? 네. 네. 그리고 그 이후 선후배들의 오페라 하우스에 대한 중요도와 랜드마크로서의 가치 때문에 서울, 여의도, 밤섬, 부산 오페라 하우스, 대구 오페라 하우스의 설계나 건립 기획 등이 있었으나 제대로 된 성과를 만들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 짓고 있는 부산 오페라 하우스에서 개관 프레모로 라스칼라를 통째로 데려와서 베르디의 오텔로를 한다고 하니까 듣는 순간 무릎을 탁 쳤대요, 이분이. 이야, 제대로 배워볼 기회가 왔다는 생각입니다. 오페라를 배울 기회가 아니고 오페라 제작과 마케팅을 배울 기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미 계약을 했다고 하니, 계약했대요. 나 이거 확인을 못했지만, 계약을 했다고 하니, 관련 팀은 계약서를 확인하고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하나하나 매뉴얼대로 따라가면서 배울 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계약상에 매뉴얼을 제공한다고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냥. 왜냐면, 그 이태리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거든요. 예. 그리고 그 팀들이 또 다른 우리말의 매뉴얼을 만들기를 바란다. 정말 배울 게 많을 것이고 우리나라 오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발전할 것입니다. 오페라가 아니고 오페라 산업이 될 기초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지난 편에서 얘기했처럼 예술가들이 난리가 났죠. 오페라계가 난리 났습니다. 큰 돈을 외국 단체에 쓰고 우리나라 예술계들은 안 쓴다며 난리고 웃기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분은. 다시 한번 말하는데 국내 오페라에서 맑게 나는 사람들에게 이를 절대 맡기지 마라. 그러면 망한다.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고, 우선 부산이 난리다, 이게 좀, 이미, 비판하는 세력들에서 또 이분은 또 비판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분의 주장입니다. 데이터화 해야 되고, 왜, 어떤 거? 오페라 제작에 대해서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부산은 지금 당장이라도 젊고 몸이 빠르며 부산 예술에 미치도록 빠진 능력 있는 아이들을 뽑아서 이태리어를 가르쳐라. 공인은 내년인데 지금 이태리어 가르쳐서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시도하는 건 좋죠. 이들이 나중에 부산은 물론 우리나라 오페라계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예, 오롯이 맞습니다. 자,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왈가왈부 할 생각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각각 개인의 생각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댓글에 쓰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 이렇게 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글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계약사항을 확인해 봐야겠고 앞으로의 또 이번 정권이라기가 뭐죠? 이 지방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지속될 것인지 또 새로운 지방 정부가 들어서면 또 중지할 수도 있고 보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지켜볼 일이고요. 어떻습니까? 오늘 부산 오페라 하우스의 개관작으로 오텔로를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라스칼라의 오텔로를 하는 거에 있어 쭉 읽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평.
그러니까 우리 국내 예술인들, 네. 국내 제작진이 만약에 뭐 라스칼라처럼 만들 수만 있다면. 아유, 뭐. 아니, 근데 한 80% 가까이 그래도, 왜냐면 원래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페라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가까이만 좀 완성도를 높일 수만 있다면, 저는 당연히 국내 제작진들과 프로듀서, 그리고 국내 예술인들이 하는 그렇죠.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나온 걸로 봐서, 전문가 분들의 시각으로는 아직 우리나라 오페라계 오페라계가 신임을 못 산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역사를 봤을 때도 돈을 집행하는 사람, 정부가 됐든 지방 정부가 됐든 집행하는 쪽에서는 야, 이거 국내 사람들에 맡겨서 이게 오페라 제대로 만들겠어? 나는 그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그 개인의 뭐 특정인을 지정할 필요 없죠. 어떤 거기에 관련된 관련자들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떤 개인적인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일을 추진한다면 정말 큰일 날 일이고요. 설마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의뢰하는 바도 있습니다. 뭐 과거의 전적을 봐서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 일이 좀 잘 무난하게 해결돼서 대관 공연을 한다는 건 굉장히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쵸. 그게 외국 단체냐 국내 단체냐 이걸 떠나서 조속하게 좀 서로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무조건 야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서 따라 이게 아니라 지방 예술인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오페라 역사가 80년 되니까 오페라 전문가들의 얘기 좀 듣고 그 오페라를 또 좋아하는 매니아들과 일반 시민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공청회를 갑작스럽게 이거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나니까 공청회를 한다고 또 급하게 했어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내년 개관작이 내년 뭐 상반기나 7월에 한다는데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우선은 기간을 좀 넉넉히 두고 공청회를 한 번이 아니라 한 3차례 정도 해서 우선 부산 지방에 있는 성악인들과 오페라계 그다음에 연주자들 얘기를 두루두루 경청하고 그다음에 부산이 들여오지만은 결국은 오페라는 대한민국 전체에 관심이 많으니까 서울 분들, 지방 분들 전부 다 전문가들 모아서 2차례 해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돈을 집행하는 그 정부와 지방 정부와 그리고 문체부도 이게 오페라 관계가 전혀 없는 거니까 문체부 분들과 전문가들 한 자리에 모아서 집중 토론하는 그런 3번 정도의 포럼이나 세미나 뭐 그런 토론을 가지면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론 나면 더 좋은 것이지 지금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밀어붙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개막 공연이 진행이 된다면 그 과정이 길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국내 팀에게 우리나라가 그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런 자리를 분명하게 만들어서 이번이 그냥 잠깐 공연을 멋지게 하고 돌아가는 그 잠깐 순간의 그 시간 예술이 아니라 그냥 이걸로 인해 왜냐면 105억이라는 큰 돈을 쓰잖아요. 그만큼 우리 돈 쓰는 건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 이득을 좀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로 인해 그런 네트워킹의 시간을 일부러라도 많이 좀 그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저는 그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뭐 전문가들이 와서 어시스턴트로 약간 보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까이 와가지고 그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다음에 서로 말을 나눌 수 있는 뭐 그런 자리가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으로 그냥 끝날 건 아니고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외국팀을 불러오는 것도 이건 맞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좋아요. 잘하면 좋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우리 산업은 예술 산업은 죽고 거기만 키워준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유럽이든 뭐 미국이든 오페라가 뭐 인기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특정 계층이 좋아하는 장르고 그리고 오페라 무대에 나는 내 생애를 전체를 바치겠다 하는 성악인들도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그 자리에 우리 동양인들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또 굉장히 많은 그 유명한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태리에서 오랫동안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에 의하면, 제 얘기가 아니라 얘기에 의하면, 이태리에서 그 옛날에 그 빛나던 스타들의 시대가 이제 지금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 스타들이 없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금이야 조금 뭐 후원, 기업 후원 받고 국가 예산을 넘어서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라스칼라가 많이 네. 재정적으로는 조금 탄탄했지만 그런 기업 후원이 없이는 라스칼라도 어려울 만큼 지금 힘든 상황인데 네. 그걸 결국은 본인의 오페라 노하우를 그 동남아에 팔아야 할 형편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툭 까놓고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담론의 장이 마련하면 그렇죠. 그렇죠. 중요하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옆에서 도움의 말씀을 주신 분은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제가 이런 걸 읽는다니까 옆에서 좀 같이 도움의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뭐 오페라 전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 전문가도 아닌데 나오셨냐 그런데 차후로 전문가들 모시긴 했지만 제가 이거 혼자 읽기에는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오페라 그 부산 오페라 하우스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하다 보니까 아니 김 대표가 혼자 읽기가 재미없어 그러면서 누가 같이 하라고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시는데 다음에는 이제 이름을 밝히고 정식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쇼케이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